오늘 국회 세미나는 다산연구소와 황종의원실에서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다산연구소 박성무 이사장님과 황준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무 이사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년 들어서 오늘 아침 날씨가 가장 추운데 이 멀고 가까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회의실을 가득 채워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듯이 금년이 2017년 1817년에 다산 선생은 귀양 살던 다산 차장에서 조국의 미래를 꿈꾸면서 경세표라는 국가계획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딱 금년이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는 1818년 내년입니다. 200주년이 되는 2018년. 또 그러니까요. 목민심서가 저작된 지 200주년이 되는 어떻게 보면 매우 그 의미가 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금년 6월에는 강진군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또 저희 다산연구소가 공동으로 경세표 200주년, 저술 2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시골에서 아마 그런 행사를 했던 탓으로 그렇게 국민적 무슨 여론이 형성되거나 저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한복판인 이 국회에서 경세표 200주년, 농민실 200주년 이걸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는 한번 그 초당에서 꿈꾸셨던 다산의 뜻이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마련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황종 의원실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강진 군에서 후원해 주셔서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함께 하기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 해에는 유명한 불란서의 사상가, 교육자의 장작과 루소가 사회계약론이라는 저술이 파리에서 간행된 그런 해입니다. 1762년. 그러니까 다산이 태어나던 해에 이른바 불란서 혁명의 사상적 씨앗이라는 이 사회계약론이 출판돼요. 그때 장작과 루소는 나이가 50세입니다. 다산로는 딱 50세 연상의 그런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장작과 루소의 이 사회계약론은 당시 이 파리 불란서 국민들의 수준이 그런 그 사상을 수용할 만한 국민적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상적 바탕, 그걸 사상적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도 세계에서 중요하게 불란서 혁명이 이룩되는데 우리나라는 200년 전에 다산의 경세표 목민심서가 가면돼서 국가라면 새롭게 대조해보자. 목민심서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 자세를 한번 바꿔버리자. 제발 부정부패를 하지도 말자. 요새도 계속 뇌물을 주고받고 해서 뭐 고관 대작들이 지금 구속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2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왜 그 훌륭한 다산의 뜻을 수용 못합니까? 불란서 국민들은 사회계약론을 수용해서 위대한 불란서 혁명을 이루게 냈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인가? 이게
다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초청했는데 아주 좀 보고 듣고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국가적 지도자들이니까 앞장서서 좀 해라. 다들 이팀에 별별별로 겨우 좀 황종을 주최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분 오시고 지금도 꼭 가셔야 됩니다. 바빠서 지금.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냐. 정수입도 서문을 보면 나라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이 통째로 지금 나라가 썩었다. 이걸 지금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급금무개면 지금 당장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필망국이라 반드시 나라는 망한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사는 나라가 망한다. 아니라 그럴까 1817년에서 1910년까지 몇 년입니까? 대단히 그렇게 뜨거운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산의 그 개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1910년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아주 다산의 말씀이 완전 무게로 적중이 됩니다. 필망국이라. 그것도 망한 나라 반드시 망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고객 문제다. 기본부 가서 건설이 쳐고 가고 그 앞에서 벌벌벌 온 5천만 국민이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불행이 우리가 망고지 않고 남북이 합해서 독립국가로 있다면 미국에게 우리가 왜 하소연소리하고 왜 벌벌 기해야 됩니까? 기가 막혀 눈물을 여기서 눈물을 해놓을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산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가를 좀 개혁하자. 그럼 고치고 바꾸자. 썩은 것은 도려내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좀 바꾸고 고치자. 적폐를 정산하자니까 무슨 적폐냐 정치 보복이다 하고 떠들고 닦아줬어요. 그러면 썩은 것을 놔두고 그냥 가자는 겁니까? 그렇게 뇌물을 주고받고 온갖 국가를 분탕기는 이자들을 그대로 두고 덮어두고 그냥 가자는 걸 어떻게 나라가 새롭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이 다산의 뜻에서 거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이제 국가가 좀 나서다오. 다산연구소는 저희들 몇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고 이 뭐 만 원짜리 씩 봐주는 몇 사람의 힘으로 지금 3, 4년 동안은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힘이 붙여서 이 연구소를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이후 이 정권 이명박 저는 뭐 학계의 불행리스로 이렇게 대해가지고 우리 연구소 도와주려고 생을 도와주다가는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좀 저희들이 의지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나서다오. 강진이나 남양주 지금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도 지금 오신다고 했다고 12시경에 온다고 그러거든요. 강진, 남양주, 뭐 서울 이렇게 모두 해서 이제 국가가 들어서 국가가 경영하는 뭐 다산 교육원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들을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이제는 좀 부정에서 벗어나는 이런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아마 이런 뜻으로 이 국민에게 우리 호소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이걸 좀 알아서 앞으로 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지금 오늘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뭐 똑같은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이제 좀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작년 추위 그 15도, 16도, 영하 16도 되는 그 추위 우리가 저는 뭐 강화문 소풀잎에 거의 아마 100%는 아니고 95%는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자. 이게 나라냐? 이게 저는 꼭 다산의 말씀 같아요. 그게 여고생이 들고 있는 이게 나라냐라는 그 편말이 200몇 년에 외쳤던 다산의 말씀이야. 다산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내가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구상을 했다. 그게 경서입보다
한번 써먹어봐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누가 경제법 한 편을 읽은 사람이 있는 거 없어. 안 봐요. 목리심서 말로는 목리심서 개똥입니다. 전혀 안 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고. 오늘 다행히 우리 황정원이 또 더구나 강진 출신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앞장서서 저희들의 뜻이 또 정약용 선생의 뜻이 좀 국가에 번져서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소원인데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소원도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격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우선 강진 군수가 또 못 오셨어요. 이 부군수께서 오셨고 우리 항종 의원이 오셨고 여러분들 잘 아는 소설 목미심서 이 황영혁 작가가 또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성동구 이 행정가로서 대한민국의 지금 법은 구청장이나 군수시장 뭐 3번 하면 끝납니다. 우리 여기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3번 하고 또 한 번 쉬었다 가면 4번 선거로 당선된 분이 대표적인 우리 고재득 박사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 우리 공안수 박사가 지금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 다산 행사 때마다 오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지금 과천 문화원장을 지내고 지금 투사 기념관장을 하고 계시는 호동수 선생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자 우리가 힘을 모두 합해가지고 우리들 뜻이 좀 성취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행사에 좀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에 참석하실 분들이 지금 여러분 계시는데 지금 이 한신대학의 김준혁 박사 오늘 목리심서 경제표가 지금 어떤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 연구소의 김태희 박사 우리 연구소 소장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토론자로 참석했을 수는 황병기 박사 또 이 권예한 저희 연구소 다산연구소 연구위원이고 권예한 박사 그 다음에 강진군이 다산연구소입니까? 그냥 말이야 김무동 박사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한번 앞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마 끝나고는 저희 주최 측에서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바쁘지 않은 분들은 끝나시고 12시 반쯤에 끝나서 식사까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상무 이사장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황종 의원님께서 또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뵙게서 반갑습니다. 이 방에서 세미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앞에 있는 좌석 세우기도 늘 어려우고 그랬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가득 많이 오신 것은 거의 처음 제가 경험합니다. 오늘 행사의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무 이사장님 달변 아주 웅변이 여전하십니다. 다산을 평생 들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강진의 박원수님 어려운 시간 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한국 지방자치의 본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고재득 선배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다산정약용 소설을 내셨던 황인경 우리 회장님 전에도 뵀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우리 고원수 박사님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박상무 선배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산의 가르침을 저희 우리 황병기 박사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가르침을 국회 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세미나인데 국회의원들이 별로 오질 않았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곧 지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예산 429조 예산의 대소조정 소위위원 회의를 지금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일 차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도 지금 10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가서 이제 감액할 건 감액하고 또 증액할 건 증액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앉아서도 제가 그 생각 잠깐 이제 우리 선배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조금만 좀 일찍 알았더라면 뭐 적게라도 다산 연구소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내년에는 정말입니다. 내년에 꼭 한번 제가 노력해서 국교에 대해서는 교과서 하나 같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주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강준은 교수님 참석 원래 예정이셨으나 바쁜 일정으로 오늘은 오시지 못했고요. 대신에 안병옥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부군수 안병옥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행사에 강진원 군수께서 직접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저희 군정 형편상 오시지 못하고 부군수인 제가 대신 하게 된 점 널리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다산연구소 박성무 이사장님, 황주홍 국회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산 선생의 대표 저서인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의 저술 200주년을 기념하고 그 뜻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세미나 행사를 강진 국민을 대표해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18년 유배지로서 500여 권의 저서를 통해 실학 사상이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특히 다산 선생께서는 참혹한 백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백성의 안녕을 위한 마음으로 경제목표와 명문의 진술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공직자의 제1덕목인 청렴은 기본입니다. 또한 급격한 변화와 경랑 속에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의 구축이 실시됩니다. 더욱이 초진흥, 초연결 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다산의 실학정신과 인성 함양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다산연구소와 황주홍 의원실이 마련하고 강진군이 후원한 경세유표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국회 세미나는 시의적절한 행사입니다. 200여 년 전 강진의 다산 토랑에서 다산 선생이 꿈꾼 나라가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한편 강진 또한 그러한 꿈의 개선,
모색과 실천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고향으로서의 공간적 의미가 계속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련한 박성무 이사장님과 황주홍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옥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이제 발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약간 지금 지체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준비된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첫 번 발제는 한신대 정조교회학부의 김준혁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경세유표의 국가개혁론과 21세기 한국 사회의 대승입니다. 네, 김준혁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약 90분 정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신대학교 김준혁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참여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무 이사장님의 사자호를 들으면서 제가 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시면서 우리 사회에 큰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세유표와 관련된 논문은 너무도 많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세유표를 이번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산 선생님이 실용적으로 이야기한 국가개혁론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오늘 이 시점에서 계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간단하게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세유표 200주년이고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저는 그 경세유표 내용이 공상적인 어떤 이상국가론이 아니라 어떤 조선의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혁안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석사과정 입학했었을 때 농민심사하고 경세유표를 좀 끈질기게 읽어봤었는데 그때 읽었던 느낌하고 이번에 다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읽었던 느낌이 완전히 좀 달랐고요. 정말 너무나 대단한 그 전작이 아니었나. 그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산 선생님의 어떤 그 개혁에 대한 부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현실 인식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안 넘어가나요? 이게 천천히 나오는군요. 예. 우리 인식적 비리 극복하기 위한 여러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경세표라고 하는 것이 국가체제 전반 개혁론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그런 미래국가 청사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다산 선생님의 그 경세유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국가 소통 시스템의 정착하고 공직의식 개혁에 대한 부분이 좀 담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촛불혁명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국가 지도부와 국민들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 결국은 이제 그런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당시 집권 여당 또 뭐 청와대 관료 또 각 부처 관료들이 국민들과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경세유표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노고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복문, 창덕궁의 가장 백성들하고 가깝게 맞이할 수 있는 단복문인데, 단복문 옆에다가 건물을 사서 거기다가 문학을 설치하고 노고원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내용인데, 단복문 옆에서 만들어진 이 내용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울한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만든 그 억울함에 담긴 서장들, 그 내용을 갖다가 100% 임금이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승경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노고원의 관리가 그 백성들의 말을 각하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설령 군주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국가 체제에 대한 비방을 한다 하더라도, 망령됐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각하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노고원의 어떤 제한 설치가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소통과 관련된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기반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청와대 국민소통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더욱더 강력한 국민소통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다산 선생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경제표에도 보면 나오는데 얼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얼음 같은 경우는 다산이 경제표에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국산부사 저희 시절에 그 국산부의 재정을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얼음을 만들어서 얼음을 판매해서 재정을 확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창의적인 그 내용들인 거고,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과 인식의 확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이 그 다산의 어떤 창조적 의도가 오늘날 이제 행정가 인식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다산 선생이 복상부사로 재임하는 기간에 그런 얼음 만드는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행정가가 그런 창조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했을 때 지방 자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자체 수익 창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수익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사들이 좀 더 청렴하면서도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수익 창출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면서 그 국민들이 걷어들인 세금과 더불어서 그것을 역으로 국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이 성장률, 그러니까 노인 확대율이 전 세계 1위고, 전 세계에서 65세 노인 빈곤율이 최고 1위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지금 적어왔는데, 이런 상황들을 단순하게 국민 세금으로만 이렇게 막 메꾸려고 할 것들이 아니라, 바로 공직자들이 창조적인 의지들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한, 아니면 저소득층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지와 실천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에 대한 전환도 이야기합니다. 관상감에서 책력 만드는 것을 굉장히 다산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양반사대부들은 관상감에서 책력, 오늘날 전력 만드는 거 굉장히 아주 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산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관상감, 천문을 연구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 책력을 만드는 중요성들, 그래서 젊은 문신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진신대부로 나갈 수 있게 하고, 거꾸로 진신대부도 책력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아직도 문무의 차별들, 그리고 비천의 차별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경제입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 타파하자라고 하는 의지들이 강력하게 나갔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찰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공상의 어떤 잘못된 체제들을 좀 바꿔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좀 넘겨 주시죠. 저는 그 지방경체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그 다산의 경제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당시 팔도 체제와 관련해서 자연지리적 경계부에 그리고 민호수, 전결수의 상황 기준으로 12성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팔도 체제가 무조건 이것이 뭐 정답이다, 혹은 팔도 체제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12개의 어떤 지역으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당시 다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를 봉천성, 그다음 남쪽 사천성, 안남성 이런 쭉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거냐.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그 21세기 오늘날 현실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될 내용이고요. 현재는 지금 지방행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가 1413년에 태종 때 8도 체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1896년 13도 체제로 개편됐다가 변화 없이 사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행정 체제가 교통, 통신 발달로 인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관이 되고 있고, IT 기술 보급, 실시간 행정 서비스 가능한 행정 환경이 조성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고 또 지방행정 계층간의 업무 중복, 갈등, 행정업무 비효율성 문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이 굉장히 큰 문제로 도주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시스템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저는 다산 선생님의 어떤 그 8개도를 12개도로 늘리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이걸 갖다가 우리도 인문학적 기반 위에서 60개 혹은 70여 개의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이렇게 연구되어 왔던 내용들이고, 원래 그 20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좀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20대 국회나 혹은 그 다음 21대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떤 지방행정 체제에 대한 개편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이 바로 이제 다산 선생님의 뜻을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선생님이 이용생과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21세기 국가 신기술 개발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 선생님 그 이용감이라는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배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죠? 선진국에 가서 보다 선진된 문물 배워와야 그래야만이 그 조선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 다산이 이제 이용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작지만 그러나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교사라고 하는 기구 같은 경우, 이 수레바퀴 만들고 수레 만드는 기구인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국가를 갖다가 신기술로, 그래서 새로운 현대를 만들고 그것들을 도입해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용감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갖다가 계승해서 우리는 보다 좀 더 쓰높은 국가 신기술 개발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러시아에다가 그 엄청난 돈 주고 인공위성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발사체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북한도 지금 자체 개발해서 인공위성 만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엉뚱한 부분으로다가 돈을 낭비하고 있고 돈을 효율적으로 국가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과학적 개발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국가 발전 기조는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첨단과 첨단으로 이어지는 하이테크 산업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실제 우리가 지금 조선업이 붕괴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 배를 갖다가 더 기술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중국과 일본의 어떤 조선 문제로부터 우리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 정부가 보다 긴하게 다산 선생의 이용감 만드는 것에 대한 의지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 말씀이 있었고 우리 박성모 이사장님께서도 다산사상을 계승하는 국가교육기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산은 제가 느끼기에는 법 이전의 예로서 제도개혁과 관료들의 사상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례 초본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죠? 바로 예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일종의 다산이 생각한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예. 이 정의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다산이 이야기한 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로 치게 되면 민주시민 의식이라든가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좀. 다산 선생님의 쓴 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방례 초본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본인이 바로 방례 초본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주나라 사람들이 왜 예라고 했는지 법이라고 하는 것과 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 내용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그대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죠. 다산인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것이 춘추필법이고 춘추필법이라는 것이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다산의 개혁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예사상을 교육할 것이냐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의식 개혁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 또 그것과 더불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건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보다 다산의 개혁사상과 그 의지들을 다산의 개혁사상이 깃들어 있는 지역에서 다산의 개혁사상과 방례초본에서 강조하는 예사상 그리고 21세기 민주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국립교육기관이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생각한 이 내용이 박성무 이사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저는 바로 오늘날 강진이든 아니면 또 다산과 깊은 연관이 있던 이 지역에서 정말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참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런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가 정의롭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유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 계승해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닐까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혁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는 다산연구소 김태희 소장님이십니다. 주제는 강진에서의 교학 저술 활동가 의의입니다. 김태희 소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20분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다산연구소 항상 그 행사 잘 참여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강진에서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좀 서울에서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해서 했고요.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것은 거의 이제 본론은 지난번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 참고한 건데요. 여기 상황이 맞게끔 좀 슬라이드를 제가 해봤습니다. 부산뱅 쓴 책들입니다, 이게. 37권. 그러니까, 2012년에 250주를 맞아가지고, 다산 학술문화재단이라고 있죠. 다산연구소를 단 다산 학술문화재단에서, 정관 사업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저게 이제 37권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저 책 안이, 저렇게 지금 현대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저게 번역을 하면
저 책 한 권이 똑같은 책으로 한 5권 정도 나오는 분량입니다. 예, 엄청난 분량이죠.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자찬몇 유명의 60세 때 쓴 자찬몇 유명의 한 500여 권 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이제 편집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엄청난 이 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한 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평생 쓸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갖는 거죠. 과연 어떻게 이 많은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우리 이명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건 한 사람이 뜻만 해도 엄청난 세월이 걸릴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책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이제 시간이었죠, 시간. 예. 그 전에는 이제 관직에 있을 때도 쓴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쓴 책이 마가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 절실하게 필요해서 쓴 게 있고, 아주 짤막짤막한 글도 있고, 또 정조가 요구해서 쓴 대책, 책문도 있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은 사실은 유배 가서 가진 게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물론 이제 유배 갔다 다 엄청난 제작들 쓰는 게 아니죠. 자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저술 활동에 몰입하겠다. 그동안 이제 관직에 있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정말 저술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착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사실 혼자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대개 책 한 권마다 한 2명의 제자들이 붙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선인 정규영이 쓴 사안 연보에 보면 다산초당에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책을 쓰는 것들이 이렇게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진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그렇게 많은 책이 강진은 아닌 것이었으면 과연 가능했겠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강진 없으면 다산 없다. 사실 다산이라는 지명 자체도 강진에 있는 만덕산 그쪽 언저리의 지명이거든요. 다산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강진분들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건 단순히 강진분만 강진분의 어떤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장기에 갔을 때 하고, 이번에 처음에 장기를 갔거든요. 장기에 갔을 때 하고, 강진에 있을 때 하고 보면, 다산초당에 1200권의 장서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책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옆에 해남, 노무당에 지금도 책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런 엄청난 장서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실은 이제 우리가 다산을 생각하면 굉장히 강진에서 유배하는 제야의 선비로만 생각이 이미지가 딱 되어 있는데, 실은 일찌감치 과거에 붙어서 정조와 함께 규장장의 초계 무이신으로서 22살에 성균관에 들어가고 28살에 관직에 들어가서 아주 활약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가다만 초계 무이신 이제 31살 때 소원화성 설교도 했고 33살에는 암행원사로 활약하기도 하고요. 또 천주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정교가 좀 보호 차원에서 지방으로 좀 돌리죠. 그때 곡산부사하고 또 형조 참여하고 여러 관직들을 거치면서 굉장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의 정승감으로서 훈련이었던 부분이 돼 있고, 또 많은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아이들 갖게 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깨지는 게 언제입니까? 1800년 2월 28일 정조가 돌연 사망하면서 이제 그게 끝나는 거죠.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상이 끝나자마자 이제 생기는 게 이제 신윤안에 있는 이 옥사죠. 이걸 공식 기록에서는 이제 신유 사옥이라고 그러죠. 이제 천주교가 사교다 해서 사옥이라고 그랬지만은 또 천주교 뜻은 박해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 다 선생님께서는 이건 사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정치적인 선비들을 정치적으로 이게 택박한 거다. 천주교라는 빌미를 삼아서. 그래서 이제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그냥 옥사라고 중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건이 생기는 거죠. 예나 이제나 보면 이 공안 사건들을 보면 다 이념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념은 핑계죠. 다 권력과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데, 그때 신효 옥사를 일으킨 노론 백파들은 다 5년 만에 다 숙청돼서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다 선생님은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결국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 포항 밑에 있는 장기로 가셨다가 나중에 황산의 백서 사건 때문에 다시 서울에 왔다가 이제 다시 나주까지 형님이랑 같이 와서 거기서 이제 형님은 흑산 들어가고 다 선생님은 이제 월주 살지 않고 강진에 옵니다. 강진에 가면은 이제 강진 분들이 이 성지라는 말을 써서 강진의 실학 4대 성지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름이 거창한 처음에 사이제인데 이름이 거창한지 사실은 이 중학이죠. 중학교 한쪽 방에 다 선생님이 이제 사이제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진짜 이 저술 활동에 머리 가겠다라고 결의를 했던 거고 또 워낙 이제 누추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회장이 이제 좀 배를 한 그 보은산방에 가서 조승산 보은산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중에 이청, 이학래 집에서 좀 기획을 하다가 나중에 1808년에 비로소 이제 다산 초당에 옮기면서 다산 초당에 옮기고 나서 굉장히 이제 다산 선생님은 좀 안정을 취하면서 더 이제 학문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사이제 가보셨습니까? 저기 고정산 그러니까 이제 우이산 거기 가면 이제 우이봉이 현대봉이 있는데 우이산이라고 하죠. 고정산. 그다음에 이학내에 가면 좀 존재가 좀 명확히 남아 있지 않고요. 다산초당이죠. 아까 말씀드린 다산 선생님께서 쓴 책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분야도 뭐 의학, 국어, 인문지리, 역사 아주 이렇게 다종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선생님은 자기의 학문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경학과 경세학으로. 그래서 이제 경학 그러면 이제 육경사서죠. 시서, 예학, 기억, 친추에 대한 연구서, 그다음 논어명자 대학 중용에 관한 연구서를 썼죠. 이건 이제 경세학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표, 2서, 경세표, 목명심서, 흥문순서 이렇게 이제 학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선생님은 경학을 통해서 수기를 하고 경세학을 통해서 치인을 한다라는 식으로 각자의 그 학문의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경학이 번이고 경세학이 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표 2서를 씀으로써 나의 그 학문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번말 그러면 번만 잘하면 말은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선생님의 그 어떤 사고 방식은 말을 잘해야 번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번이 바로 돼야 또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다 선생님의 어떤 경제입부라도 읽어보면 다 이게 대학이라든가 그런 경학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현실에 발전시키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집 40쪽, 41쪽에 있는데요. 다 선생님께서 여러 저작을 그 전에도 하시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저술은 결국은 강진 그 유배기 18년 동안 하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더 보완을 하고 수정 보완을 합니다만은 이 틀 여기서 이 18년간 이룩한 그것에서 크게 더 벗어나지는 않죠. 처음에 이제 주로 한 게 예입니다. 예. 예경, 그러니까 예기.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죠. 그래서 그 40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나중에 상례 사전과 이제 그 상례 외편으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 사회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 예 문제 가지고 정권 어떤 여성 논쟁도 단순한 게 아니고 정권 투쟁이거든요. 거기에 명분이 그 예에 관한 이론이었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좀 마스터를 해버리겠다 좀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역 같은 경우도 갑자본부터 시작해서 무진봉까지 계속 매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연구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경, 소경을 이제 그 다음에 쭉 했었고요. 소경은 나중에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보완 작업을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불과 한 2, 3년 전에 계속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르웨기아 대학 중용은 거의 1800 한 2년간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죠. 13년, 14년 사이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표 2선은 사실은 이제 16년, 이제 17년에 일단 완성한 걸로 봐서 한 16년부터 작업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6년부터도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이 대표적인 저서가 이렇게 불과 1년 사이에 다 된 것은 사실 이미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기반이 이미 경학에서 다져져 있고 자기가 행정 경험들이 다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된 겁니다. 자, 1표 2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경제표는 이제 국가제도 개혁안이고 목민심서는 이제 제도 개혁을 기다리기 전에 현행법 아래서라도 수령이 잘 운영하면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행정을 형사작용이 그것을 이제 흥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1페이지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경제표를 쭉 쓰시다가 갑자기 미완성인 채로 1달러를 지어버리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목민심서라든가 흥문심서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예, 목표의 자산묘지명에서 얘기한 것은 경제유표라는 것은 결국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거고 목민심서는 결국 이제 이 수령들이 잘해서 백성들이 혜택에 갔으면 좋겠다. 흥문심서는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까 뭐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사실 경제유표하고 목민심서를 본격적으로 읽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또 우리가 또 이걸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읽기에 그렇게 적합한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어떤 정치를 추출해서 지금에 반영하냐의 문제지 이걸 거짓말로 좀 읽기에는 상당히 좀 벅찬 내용이 있는 거죠. 경제표는 이제 한 15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1, 2가 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례에 나와 있는 6조 체제죠. 6조 체제를 한 건데 주례 그게 이제 천관, 지관, 투관 이제 주례를 주관라고도 하죠. 천지, 추나, 추동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망라하고 세상의 변동에 잘 순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이념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호의 변형공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박 선생님은 이제 120개 이 아문을 20개씩 나눠가지고 이걸 전부 배속해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될 만한 게 뭐냐면은 왕실 기구도 전부 여기다 집어넣은 버립니다. 무정부 밑에 어떤 육부 체제 다 편성을 해버리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왕이 사적인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공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이용감 같은 경우는 이제 동관 공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안을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관수는 주로 이제 인사관계 아까 2조에 해당되는 얘기가 주로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고적법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지관이면 이제 호조에 해당되는데 그 분량을 이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쓰는데 주로 정전제, 전제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공제, 그래서 이제 이 세금 걷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 서경에 대한 풀이에서 군주가 하는 것은 나눠주고 거둬가는 거라는 거죠. 중간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국가와 백성 사이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줄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토지 정책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중간에 세지 않고 국가의 어떤 재정으로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은 부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균역이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조라든가 이제 해당되는 교육부 문제, 과거 이제 성과거 지도 있고, 그 다음에 경조에 해당하는 묵과에 관한 거 있고, 그런데 이러고서 이제 경서표 약간 미완성의 느낌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사가 없고 공조, 형조 공조법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목민심서에 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흐물심서에 담아져 있는 거죠. 목민심서 이제 뭐 지금 사실 이 목민심서 굉장히 잘 쓴 책인데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운 책입니다. 그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장인물들이 다 옛날 사람들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행정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앞에 그 자세변이라든가 어떤 그 정신 그런 것들은 여전히 통하고 또 인사 문제라는 것은 예나 이제나 갖는 게 있기 때문에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에도 통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몇 군데 찾을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 2호의 변형공에서 여기도 지방행정도 국가고용과 똑같은 수준의 격을 올린 거죠. 맨날 그 농사 권하고 양정 권하고 세금 걷어가고 그런 단순한 게 그 수령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그 국가 경영하듯이 이 조그만 고을이지만 이 경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임해관 해가지고 마치 그 어떤 필드 매뉴얼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율기봉공애미는 어떤 지금의 어떤 공직자의 자세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총론격이고 이 육변 체제는 하나의 강론이고 여기에 이제 이 늘상 부닥치는 그 진왕 문제 이제 이걸 특별행정으로 넣은 거죠. 그 중에 하나 그 애민만 좀 살짝 보시면요. 그게 또 이제 각 그 편이 다 6개씩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보십시오. 노인, 어린이, 가난한 자, 상을 당한 자, 병자 다 이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이게 이제 봉건 국가 체제, 유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걸 국가에서 책임지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대부분 이제 옛날에 우리가 가족이 대가족이면 다 챙겨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다 이제 소가족 되니까 오히려 이제 가족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가 단위, 사회 단위로 이제 챙겨야 되는 문제인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구제, 재난 행정이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이게 대부분의 재난이 발생하면 있고 힘든 사람은 다 자구책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좀 약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제 넣고 이게 바로 이제 애민이라는 것은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굳이 이제 한가막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제 목민심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드리는 점도 있지만 하나의 그 공동체 의식이 앞으로 더 좀 요구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각자 열심히 일해서 각자 챙기는 구조지만 이게 이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가능하다고 관계없지만 결국은 이제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뭐 이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일추한 유비시킨 그런 이 유교적 이념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꼭 유교적 이념이 아니라 해도 어떤 우리 공동체의 어떤 유지, 공동체 구성에 대한 보호라는 차원에서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최근 몇 년간 경제학교 그 학회를 많이 하면 그때 키워드가 공공성이었습니다. 공공성. 사실 그게 이제 어떤 공정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부닥치는 게 뭔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니까 자꾸 그 공공성 얘기를 했겠죠. 뭐 종교적으로는 이제 공동성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제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겨볼 만한 게 공동체 의식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좀 창의적으로 이걸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저기 혹시 강진에서 오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천일각에서 본 그 해 뜨는 모습입니다. 강진 이렇게 오는. 저는 그 강진에서 이렇게 초빙을 받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는데 사실 그 하루가 다 깨져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진에 가려면 하루로 갈 게 아니고 한 좀 가서 좀 며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요즘 이제 다산초당 이렇게 들렀다 많이 가고 그러지만 정말 이 다산초당 근처에서 좀 며칠 묵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초당에 한번 산보도 하고 다선생님의 어떤 정기를 좀 받으면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좀 그런 공간이 좀 강진에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이 강진이라는 데가 단순히 어떤 하루 그냥 갔다 올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좀 강진을 좀 더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주 조그마하고 그런 장소지만 굉장히 그 상징성을 부여하고 호주 사람들이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잘 활용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 강진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강진의 어떤 그 굉장히 높이고 있지만 더 좀 벽을 좀 높이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시에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